아, 안녕하세요. 저는 에몰라이즈 김우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챕터가 이제 4가지 챕터가 있는데요. 사실 1번 챕터하고 4번 챕터는 그냥 저희 회사 소개에 가까운 챕터니까 가볍게 들으시면 될 거고, 두 번째 챕터랑 세 번째 챕터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챕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의 경력하고 저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이제 인지과학대학원 석사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정보통신정치연구원에서 이제 태인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M베이 전략기획실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벤처 회사들이죠. 크리에이티브 프레임에서는 게임 동영상 쪽, 그리고 에몰라이즈에서는 지금 에모스탬프, 로열119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몰라이즈라는 회사는 에모스탬프하고 변호사 119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이제 중소기업청하고 철도기술연구원의 이제 과제를 주로 수행했던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서중환 상무이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결제 서비스에 관해서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 결제의 이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국 여행객들이 편하게 돈을 써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돈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앱도 나와 있고 서비스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는 한국에 들어와서든 중국에서든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의 모든 소비가 편리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돈은 언제든지 자기 계좌로 환급해서 갈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사용이 아직은 이제 좀 서비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여행객들이 비용 부담을 느껴서 안 된다라는 것은 수수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이 앱을 통해서 진행했을 때 더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사용자들이 더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앱을 안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중국 절상연맹,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쪽 절상연맹, 중국 절상연맹을 이제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수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수수료가 쉐어가 돼야 되고, 고객 정보를 이제 빅데이터화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계속해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추가적인 수익 모델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자체 상품군이 있으면 더욱 좋다. 왜냐하면 충전 수수료만이 아니고 사용 수수료. 그래서 이제 제가 수수료를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데, 충전 수수료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넣어서 이 앱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수수료고요. 사용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 앱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사거나 또는 이제 서비스를 구매했을 경우에 사용되는 돈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사실 요새 O2O 서비스라든지 핀테크라는 용어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제 조건들, 세 가지 조건들을 놓고 이제 저희가 시장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티머니 쪽을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타겟을 잡았는데, 그 이유는 티머니가 지금 한국 교통카드 시장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티머니가 60%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티머니만 사용하면은 교통카드 시장을 거의 다 포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티머니를 타겟으로 잡았고요. 근데 사실 캐시비를 타겟으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수료 쉐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해서 지금 티머니가 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티머니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티머니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처가 있는데, 좀 이따 추가 자료에서 이제 티머니 쪽 소개 자료를 발표할 건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추가 사용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 쪽 중국에서 이제 중국 여행객들이 티머니를 충전해서 들어와서
여기 보면은 뭐 도시락 서비스, 뭐 하코야, 그리고 뭐 빅은 이런 거, 패스트푸드라던가 이런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은 티머니는 충전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 확인한 거는 한 50만 원 정도인데요. 그 충전 한도를 넘어서는 충전이 안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좀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 충전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 알리페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또는 이제 위챗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즉 이제 저희가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티머니를 구입을 하거나 또는 티머니를 충전하기 위해서 이제 충전 결제 수단을 사용할 건데요. 거기 지금 그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거는 KG 이니시스를 통한 알리페이 충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쪽 스터디 라인에서는 이제 위챗 쪽 서비스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위챗 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사전 테스트에서는 가능하다. 티머니 쪽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고, 제 쪽에서는 좀 확인은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국내 어떤 업체도 아직 그 위챗, 템페이를 적용한 업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어쨌든 스터디상으로는 가능하다는 답변은 나왔고,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서브로 생각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알리페이 서비스를 기본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되, 다른 신용카드, 계좌이체, 그리고 가상머니 등 충전 수단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일단 알리페이는 현재로서 가능하긴 한데 템페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티머니랑 해피머니, 이게 해피머니를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건데,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사용되는 가상머니들을 연달아서 붙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해피머니 쪽 이제 담당자랑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그 친구긴 한데요. 어쨌든 그 친구랑 제가 상의를 해봤을 때 서비스를 많이 중국 쪽에 이제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사용을 많이 늘리기 위한 이제 서비스는 개발이 됐는데 어떤 채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시도하는 서비스 채널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 2단계로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단순히 티머니 또는 해피머니를 충전하고 들어와서 사용하게 되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사용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티머니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정책상 이제 사용 수수료 못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피머니는 사용 수수료가 조금 발생은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자체 마일리지 서비스라던가 신용카드 등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수단을 붙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저희 이제 인터넷 쪽 IT 쪽에서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관광 상품이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고려 여행 쪽에 어떤 이제 여행 상품 이런 거를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은 사용 수수료 부분이 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사용 수수료는 전부 저상연맹 쪽으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스터디를 하다가 그 엠패스라는 걸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티머니 쪽에서도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엠패스라는 서비스는 중국에서 알리페이의 바코드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바코드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인천하고 제주공항에서 바코드를 가지고 엠패스랑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엠패스랑 교환이 된 엠패스를 교환하게 되면은 그 엠패스는 티머니랑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전은 알리페이 계좌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되게 이제 그 데이터가 많긴 한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되게 편리하게 저희가 만든 서비스랑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알리페이의 바코드를 구매해야 되고, 그리고 온라인이 아니고 그냥 교통카드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카드를 받아서 아마 7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50만 원의 7일 사용 한도가 끝나면 환전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구매하는 과정에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즉 바코드, 알리페이의 바코드를 구매하게 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자유구매 또는 한국 내에서 들어와서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앱을 사용하게 되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고객 정보를 전혀 DB에 남기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고객 정보를 시스템의 DB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 어떤 여행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얼마씩 배분하고 있고 이런 정보를 항상 빅데이터로 구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부분에서 차이점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티머니가 아까 이제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50만 원 정도의 충전 한도 금액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엠패스 같은 경우는 7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나면 환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또는 다른 상품권으로 추가해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도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제 협의사항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환전이 되는데 이게 알리페이 쪽으로 환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리페이의 가상머니 시스템에 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 보유를 제 자체 마일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자체 마일리지를 가지게 됐을 경우에 장점에 대해서는 진짜 다양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알리페이가 지금 굉장히 이제 자체 마일리지에 대한 이제 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저 자체 마일리지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서비스로 연동되는 어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피머니 쪽 서비스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오픈할 건데요. 그러니까 사용처에 티머니 또는 이제 해피머니 상품권 오픈했을 경우에, 해피머니 상품권을 오픈했을 경우에 제일 큰 차이점은 충전 한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익이 티머니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수수료를 얼마인지는 오픈을 못하겠는데요. 아무튼 충전 수수료랑 사용 수수료 모두 다 저희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추천받은 거는 이제 에그머니랑 포사라는 이제 머니인데요. 사실 포사가 약간 이제 세계 서비스로 제안을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아이튠즈랑 구글머니나 뭐 이런 쪽도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점들이나 이런 거는 이제 에그머니로 서비스를 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둘 다 앱으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고객 정보는 자동으로 저희가 DB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아닌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이제 서비스 개발적인 부분입니다. 개발 1단계에서는 이제 충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알리페이 충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텐캐시라던가 또는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 신용카드사라던가 이런 데 이제 직접 컨택이 되게 된다면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티모넷은 이제 티켓시의 온라인 쪽 사업 대행자입니다. 독점 사업 대행자고요. 티모넷에서 이제 티켓시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티켓시 카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NFC라는 게 이제 모바일 폰끼리 하는 결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2월달에 런칭 예정입니다. 2월달에 런칭 예정인데 NFC를 활용을 하든 또는 기존의 티켓시 카드를 활용하든 저 티켓시 카드를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 정보를 저희는 연동할 수 있게 법인카드 개념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신청을 했고요. 실제로 저 티켓시 카드는 그 카드를 보면은 이제 중국 절상연맹 이렇게 이제 인쇄가 돼서 별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해피머니를 구입하게 되면은 해피머니는 앱으로 바로 이제 충전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티머니는 교통 또는 편의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에그머니와 포사 같은 경우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단계에서는 저희가 무엇을 바라냐면 여기서 발생하는 각각의 충전 수수료가 수익됩니다. 이게 수수료율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사용 수수료는 없다는 거죠. 하여튼 충전 수수료 부분이 1단계에서의 주요 수익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개발인데요. 그 2단계 개발은 이제 이 충전 수단 부분에 되게 많은 이제 그 충전 수단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팀원넷이나 해피머니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하되 이제 자체 마일리지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마일리지라는 거는 이쪽에 뭐 네임은 정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름은 정해야겠지만 그쪽 이제 네임이 되는 자체 마일리지 서비스. 그리고 이제 SK 캐시백 부분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SK 캐시백은 예전에 아이템 베이스 때 저쪽에서 마일리지를 제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는데요. 한 연이자 10%에서 12% 정도는 보장을 해주는 계약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자체 상품군이나 또는 OK 캐시백 상품군이나 전부 연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자 정보는 당연히 연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이자 수익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이템베이에서 이제 전략기획 실장으로 있었는데 저희 아이템베이와 SK 캐시백에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템베이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가 월 90억 정도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평균 6개월 이상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마일리지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템베이는 그때 은행에 넣어두고 있었고 그 돈을 그렇기 때문에 한 7% 정도를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어쨌든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그래서 서비스 개발 이제 멤버스 구성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 개발은 저희가 왔을 때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기획 1명, 피해 1명, 개발자 2명, 디자이너 1명으로 해서 한 3개월 정도의 개발이 되고 이자 수익이 어쨌든 3개월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단계 개발은 6개월을 잡고 있는데요. 근데 그 2단계 개발을 진행할 때는 이 사람들은 이제 저랑 같이 예전에 작업했던 사람들인데 어쨌든 가상머니 체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발 6개월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개발했을 때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렸었는데 6개월 정도에 오픈할 수 있는 상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제액은 이제 제가 중장기 이제 서비스 목표라고 해서 적어봤는데, 그러니까 1단계의 제일 핵심은 어쨌든 충전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뒤부터 4개월째부터는 충전 수수료가 발생하는 단계. 그리고 2단계랑 3단계로 넘어갈수록 사실 이자 수익이라던가 사용 수익 부분이 많이 확보가 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4단계 이상을 넘어갈 때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비트코인이라던가 린든머니라고 해서는 좀 이건 게임 쪽에 계신 분들이 좀 아시는 내용인데 세컨드 라이프라는 미국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린든머니는 바로 달러로 충전이 그러니까 출금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머니라던가 지금 현재 알리페이나 텐페이 또는 페이팔 이런 머니들이 결국 제가 관심 있었던 플로팅 머니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머니들이 생겨나고 머니의 발생 또는 머니의 소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시장에 저희가 뛰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의 정책적인 이슈가 되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금감이라던가 뭐 이런 쪽에 이제
자문도 많이 해봤고, 또 이제 컨텐츠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심사위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으로 결정이 났죠. 독일도 사용으로 결정이 났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어떤 이슈 제기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게임 서비스 제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경력에서 크리에이티브 프레임 쪽 제가 대표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5년 동안 서비스를 진행했던 내용이 뭐냐면, 게임을 퍼블리싱하거나 또는 게임 동영상 UCC를 만들거나 게임 리그를 하거나 또는 게임 스폰서를 하거나 이런 업무를 이제 넷마블이나 뭐 블리자드 쪽 이런 이제 쪽에 이제 수주를 받아서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컨택해본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면, 텐센트라는 업체가 어쨌든 중국에서 제일 큰 게 아니죠. 전 세계에서 제일 가장 큰 게임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중국에 올라오는 모바일 게임들의 90% 이상이 다 텐센트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텐센트가 만든 건 아니고 텐센트가 서비스하는 거죠. 플랫폼을 두 가지로 보는데 이제 QQ랑 임영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영보는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좀 매력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QQ의 오픈 플랫폼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만들었는데 서비스를 하고 싶어요. 그럼 플랫폼에 올려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죠. 쉽게 말해서 카카오톡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근데 여기에 올리는 방식에서 오픈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나 올려서 서비스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올라가고 나서. 근데 그게 이제 유용보 같은 스타일이고요. QQ 같은 서비스가 이제 카카오톡 초창기 서비스랑 비슷한데, 뭐 주간 단위로 5개만 오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5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텐센트의 몫이죠. 그러니까 나는 게임을 서비스하고 싶은데 하고 텐센트에 넣게 되면 텐센트에서 선택을 해서 1개, 2개, 1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오픈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이제 퍼블리셔들하고 컨택을 했을 때 이 QQ에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당연히 생기고요. 왜냐면 사실 제가 만나본 여러 게임 퍼블리셔들이 전부 텐센트랑 어떻게든 선을 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QQ의 서비스를 넣겠다 안 넣겠다는 제가 얘기 못했죠. 당연히 이제 Q&A를 통해서 대답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게임 제안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근데 어쨌든 이 게임을 제안받은 게임들은 뭐냐면, 중국에서 성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평가했을 때 그런 게임이고, 또 하나는 중국 퍼블리셔의 업체가 니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예를 들면은 뭐 NC소프트라던가 뭐 넥슨이라던가 이런 쪽 이제 게임사랑 연관이 돼 있으면은 또 텐센트랑은 바로 연관을 못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최상위급 업체는 뺀고 이제 중간 단위급의 이제 회사들의 게임을 소싱할 수 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수수료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수수료 부분에서 어쨌든 저희가 적산연맹 쪽에 그 이득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다르게 생각했을 때 저희가 그 게임 퍼블리싱을 한다 라고 해서 퍼블리셔로서의 위치만 가져간다면 지금 게임 시장 쪽에 어떤 그런 퍼블리셔의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퍼블리싱, 게임 마케팅, 게임 UCC, 그러니까 UCC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그 유저가 만드는 콘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유저가 만드는 콘텐츠라든가 커뮤니티, 그리고 프로팀. 사실 이게 저희가 2010년까지 열심히 만들었던 이제 콘텐츠들이고 저희 멤버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중국 쪽에 들어간 이제 퍼블리싱되는 게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반대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역방향이 가능하다는 게 국내 이제 10위권 게임 중에서 2가지나 3가지 정도가 다 중국 게임입니다. 국내.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국내 퍼블리셔들이 이제 중국 게임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반대로 끌고 돌았을 때 저희가 또 수수료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쨌든 되게 폼나는 채널이죠. 근데 사실 이게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적었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이제 퍼블리싱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다면 이렇게 포장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서비스고요.